7번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틀렸죠?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자, 이러면 1번 답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못 넘어가면 2, 3, 4번이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자, 봅시다. 2번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자, 길게 썼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손실보상을 해주려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로 물어보는 건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선지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원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업권자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 아니다. 요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업권자라는 단어를 안 줬죠. 그렇더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맞다. 다음 3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거 처음 보는 선지지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공익사업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해당해서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해당해야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요거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생각해보면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민간 기업들이 아파트 지을 때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죠. 민간 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 공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다. 다음 4번 요거는 선지가 길지만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 단어를 보고 푸는 거죠. 자, 요거는 공법상의 권리 맞고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맞죠? 어떤 행정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이죠.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손실보상에 해당하니까 공법상 권리고 당사자 소송이죠. 이렇게 쭉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고 1번을 쉽게 줬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어렵게 줬죠. 다음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인 경우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 증감 소송의 경우는 당사자 소송이고 사업 시행자가 피고다. 선지 보면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여기가 틀렸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고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업권자에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손실보상 해주는 거다.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어려웠던 점이 어업권자는 단어가 없어서 그랬죠.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선지다. 다음 3번 여기서는 민간기업이 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공익사업이 될 수 있고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선지 보면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필요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다. 헌법 23조 3항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요거는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인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의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고 헌법 23조 3항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직접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다. 여기서 불가분 조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재산권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란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재산권 수용과 보상 규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법률로 재산권 수용을 하려면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출에서 이런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23조 3항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손실보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헌법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라는 견해는 법률에 반드시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출에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비슷한 게 헌법재판소는 보상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재산권을 수용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손실보상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비슷한 것이 있더라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법률로 재산권을 수용하려면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대법원은 보상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재산권을 수용했는데 그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법령에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이 법령의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을 바꿔서 틀리게 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보상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틀린 선지겠죠? 그리고 어디인지 선지에 없으면 헌법재판소인지 대법원인지 안 나와 있으면 대법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인지 없는 선지가 한 개 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인지 대법원인지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기억을 해두고, 다음 4번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의 경우는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공법상 권리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지 봅시다.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맞죠?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맞죠?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자, 최신 5년 기출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풀면 풀수록 기출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국가직, 지방직 9급의 경우는 다른 기출에서 문제를 가져온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것이 더 확실해진다. 그럼 결론은 기출을 무한 반복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무한 반복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